그러니까 뭐 요즘에 내가 본 거는 그 토요타가 그동안 저 자동차 업체들 중에 PER이 제일 높았어요. 그러니까 보통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PER이 한 3배, 4배, 그리고 그러니까 토요타가 10배예요. 예, 캠리가 가장 뭐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고 굉장히 수없이 많은 브랜드가 많죠. 토요타가 그 이제 하이브리드의 그 프리우스 그 덕분에 97년에 나왔거든요. 프리우스 덕분에 아마 토요타 매출의 한 25%를 프리우스 차지할 거예요. 영업이익이 아마 25%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이 없는 그런 아주 안정적인 수익원을 토요타는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거죠. 이 하이브리드가 이제 점차 친환경이 아닌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하이브리드가 친환경 차로 인식하면서 보조금을 주다가 지난 7월부터 안 주기 시작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토요타도 결국 그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. 그래서 뭐 첫 전기차를 냈었는데 잘 안 팔려요. 예,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본 시장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전기차 업체들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뭘 선호하냐면 임대를 선호해요. 그러니까, 리스요? 예, 리스를 선호한다고. 그러니까 직접 팔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한 10년 동안 다 썼다. 그 폐배터리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소유권을 자동차 업체들이 갖고 싶어서 그런 거죠. 만약에 리스한다는 얘기는 자동차 소유권이 여전히 제조업체에 있지 않습니까? 왜 폐배터리에 왜 집착하냐면 그 안에 니켈, 코발트, 망간, 리튬 이런 희귀금속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보세요. 그 이런 희귀금속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니켈 같은 인도네시아, 뭐 저기 볼리비아, 뭐 그다음에 그 칠레, 뭐 이런데 중국도 좀 있죠. 예. 근데 그런 나라들이 채굴하는 것도 약간 좀 환경 오염이 돼요.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이 환경 이슈가 그렇게 그 심하지 않아서 그걸 마음대로 채굴할 수 있지만 약간 규제가 심해지면 그 채굴 자체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그 희귀금속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? 결국 폐배터리에서 그거를 꺼내지 않는 한 이 전기차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리스라는 게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. 그냥 소유 개념이잖아요. 우리나라 마찬가지고. 예, 그러니까 이 전기차 사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. 가장 뭐 첫 번째 자동차는 그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국내 시장이라는 거는 정비망이라든가 딜러십이라든가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뭐 이 홈그라운드가 굉장히 유리한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성향이 리스를 싫어하니까 토요타는 약간 좀 불이익이 되는 거죠. 토요타도 이제는 이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전도사였었는데 이제는 규제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.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사실 자동차 업체들 다시 한번 재평가해보고 싶은 거죠. 지금 PR이 한 3배에서 10배가 되는데 약간 토요타가 그 좀 특이한 거죠.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 수 있었던 거고 보통 4배에서 현대차가 7배예요. 이 현대차가 제일 잘 나가지 않습니까? 지금 마켓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근데 7배밖에 안 되는 거죠. 뭐 폭스바겐 3.5 뭐 이렇게. 그다음에 BMW도 진짜 뭐 5배 미만이고요. 이제 코스피의 PER이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예, 예. 그리고 이제 S&P 500이 한 16배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참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자동차 업체들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석유 엔진은 퇴출될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 석유 엔진이 조만간에 없어질 것이다. 그러니까 2030년부터는 석유 엔진 생산이 불가능하다. 2035년부터는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. 전 세계적인 규제를 보더라도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평균 컨센서스예요. 지금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가솔린 엔진을 샀거든요. 전기차가 그 내구성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어차피 배터리라는 거는 점점 이 용량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. 배터리 용량이 80% 밑으로 내려오잖아요. 그럼 거의 못 써요. 배터리 용량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져요. 심지어는 출력이라든가 토크 이런 성능도 떨어진다고요.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? 예,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약간 시성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라는 게 사람의 어떤 그러한 충전 습관, 운전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편차가 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좀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. 석유 엔진이 금방 퇴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
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전기차는 사실 가전 제품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일단 전기차로 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율주행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디지털리 컨트롤된다. 그러면 자율주행이 가능해요. 자율주행이라는 건 차들이 서로 교신하고 달리거든요. 굉장히 안전성이 굉장히 제고되는 거죠. 그러니까 기존에는 차는 위험한 거야, 무거운 거야, 그래서 비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러면 지금 2025년까지 미국에만 100개 이상의 전기차 조립업체가 생긴다는 거예요. 제조업에서 이제는 돈을 못 벌 거라는 거죠.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이제 서비스로,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를 렌탈한다. 그리고 뭐 공유하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? 뭐 그쪽으로 돈을 벌 거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소재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럼 누가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. 제조업체가 가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조는 돈을 못 벌어. 그래서 X차 치고 PER도 지금 굉장히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제조업을 함으로써 거기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히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쪽을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히 자동차업 같은 거를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차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어떤 사업의 기본 형태고 실제로 돈을 거두는 거는 자동차를 임대를 얼마큼 편하게 해줄 수 있는가.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잘 공유할 수 있게 하는가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? 이 사이에 하면 얼마나 편하게 금융할 수 있겠는가. 뭐 이런 쪽으로 다 돈을 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조업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고부가의 어떤 그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진입로가 제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 그러면 자동차가 그렇게 심하게 디스카운트 될 필요가 있을까? 첫 번째는 석유 엔진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 빨리 퇴출될 수 있을까?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금융, 공유, 그다음에 이제 리스 렌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. 폭스바겐이나 BMW는 벌써 전기차 쪽에서 인정을 받은 업체들이에요. 그러니까 PER이 지금 3.54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 거. 길게 봤을 때 일단 쌀 때 한번 사보는 게 좋지 않을까.